2017년 4월 8일 14일차 완도항에서 제주항까지는 쾌속 페리, 제주항에서 모슬포까지 72.4km. 어제 자정이 넘어 잠이 들었지만 6시에 맞춰놓은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다. 배 시간을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긴장했었나 보다. 이상하게도 배 시간만큼은 인터넷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 여객터미널로 전화를 하면 아예 받지를 않는다. 완도 여객터미널에 도착하니 관광버스와 자가용으로 주차장이 꽉 찬 상태였다. 팔에 완장을 두른 안내원들이 끝쪽으로 가서 주차를 하라고 손짓을 했다. 청산도 테마여행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으로 보아 지자체에서 행사를 실시하는 것 같았다. 매표소에서 5분을 걸어야 하는 자리에 주차를 하고 데스크로 와서 문의를 하니 오늘은 제주행 배가 8시, 9시, 15시, 16시에 출항을 한다고 했다. 8시는 추자도를 경유하는 카페리, 9시와 15시는 차량 탑재가 가능한 쾌속선이고 16시는 일반 카페리라고 했다. 인터넷으로도 일목요연한 정보를 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인터넷 강국이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무리인가 보다.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8시 배는 어려울 것 같았다. 오전에는 출발을 해야 하므로 9시 배에는 승선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모텔에 가서 짐을 정리한 후 다시 터미널로 왔다. 자전거는 차량과 함께 실어야 한다고 해서 탑재장으로 가서 기다렸다. 내 앞에 서너 대의 승용차만 있었는데 금세 줄을 서는 것을 보고 조금이라도 빨리 오려고 서두르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자전거는 차량의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올라가서 세워놓으라고 했다. 무슨 특별한 대접을 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선내의 주차장으로 올라가서는 작은 놀라움에 잠시 멍하니 서 있어야만 했다. 자전거를 고정시킬 만한 구조물이 없었던 것이다. 세발 자전거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성수기에는 제주도로 향하는 라이더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배에만도 여러 명이 승선하려는 모습을 보았는데 자전거 보관을 위한 시설을 아직 설치하지 않은 것은 도대체 무슨 경영 방법인지 해운회사 임원에게 물어보고 싶었다. 우리가 아직 관광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나니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다행히 한쪽 구석에 합판을 여러 장 쌓아 놓았기에 기대어 놓고 고무줄로 브레이크를 잡았다. 태풍이 불지 않는 한 안전할 것이다. 객실로 올라오니 아내가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쾌속선이라 그런지 객실에는 고속버스 터미널에 비치되어 있는 종류의 플라스틱 의자가 극장처럼 세 줄로 배열되어 있었다. 승객은 정원의 3분의 1도 되지 않았다. 등받이가 낮아 머리를 기댈 수가 없어서 불편했지만 그래도 금방 잠이 들었다. 제주항에 입항한다는 방송 멘트에 잠이 깼다. 잠시 후에 자전거와 자동차 주인들은 탑재장으로 먼저 내려가 하선 준비를 하라는 방송이 나왔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저지와 빕타이즈를 여름용으로 갈아입었다. 두꺼운 옷을 벗으니 날아갈 것 같았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용도암을 향해 출발했다. 1km쯤 갔을 때 공원을 지나는데 앱에 표시된 자전거길을 벗어나고 있었다. 네이버 지도로 확인해보니 혼용도로와 전용도로의 갈림길에 이정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그냥 지나쳤던 것이다. 유독 용도암까지의 구간에서만 여러 군데에서 같은 경험을 했다. 잠시 후 마을길을 지나는데 이정표 쪽으로 급병사가 나타났다. 설상가상으로 트럭이 길 한가운데를 막고 있었다. 1차선밖에 되지 않는 마을길이라 가장자리로 비켜서 주차할 여유도 없었던 것 같다. 웬만해서는 끌발을 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내려서 끌고 올라갔다. 트럭을 지나니 보상이라도 하듯 멋진 구름다리가 나왔다.
비수기에도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걸 보면 용두암은 유명한 관광지임에 틀림이 없다. 무엇 때문에 유명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용머리를 보러 제주에 오는 건지, 제주에 왔으니까 용머리를 보는 건지, 용머리 닮은 바위를 꼭 봐야 하는지 역시 잘 모르겠다. 지금까지 제주도를 서너 번 와봤지만 용두암 바로 앞을 지나가기는 처음이었다. 제주도에 왔으니 용두암에 꼭 가봐야 한다고 말들을 하는데 왜일까? 여기라도 와서 사진을 찍고 가야 다녀왔다는 표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 감히 혼잣말로 단정지었다. 따지고 보면 모든 관광지가 마찬가지일 것이다. 로마에 가면 원형 경기장을 봐야 하는 것처럼. 언제부터인가 그런 틀에 박힌 관광 여행이 갖는 의미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다. 아무 준비도 없이 로마에 가서 원형 경기장을 보면 반쯤 무너진 외형에 대해 풍문으로만 들어서 알고 있던 관념이 별거 아니네라는 인식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고는 그저 기념으로 보관하기 위해 사진이나 찍고 돌아서는 것이다. 로마의 모든 건축물이나 기념물 앞에 가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여행은 제주를 가나 로마를 가나 똑같이 허탈함만 남긴다. 20여 년 전 로마를 처음 갔을 때 나의 모습이 그랬다. 앞으로는 그런 여행을 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많은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이 참된 의미를 느끼고 삶의 방향을 잡는 데 든든한 기초로 삼을 수 있는 여행 방법을 찾고 싶었다. 그 첫 번째 시도로 이번 이어달리기 자전거길 국토 완주를 시작했다. 공교롭게도 주말에 제주를 일주하게 된 덕분에 인파를 헤치고 고개를 하듯 핸들을 돌리면서 인증부스에 도착했다. 인증샷을 찍는데 대여섯 명의 중년 여성이 팀을 이루어 MTB를 타고 도착했다. 3박 4일 일정으로 라이딩을 왔다고 했다. 나하고는 페이스가 맞지 않을 것 같아 깊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 그저 대단하시다고 격려를 해드리고 헤어졌다. 용두암을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관광객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한적하게 바다를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벤치를 만났지만 그럴 시간은 없고 대신 자전거를 세워놓고 사진을 찍었다. 조금 더 가니 마을의 골목길로 접어드는데 갑자기 장벽이 길을 막았다. 공사 중인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우회로를 찾아 올라섰는데 조금 전의 장벽이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지점에 도착했을 때 아까 용두암에서 만난 중년 여성팀이 어느 남성 라이더의 뒤를 따라 골목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지도를 확대해 보니 꼬불꼬불하게 장벽을 끼고 돌면서 골목길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정표로 하나 붙여놓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제주도는 관광객이 많다 보니 자전거 여행자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대부분의 자전거 도로가 혼용도로인 점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정표 설치는 어렵지 않은 일인데 그마저도 부실한 상태이니 말이다.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라이딩을 하고 있는데 일반 차로 옆에 따로 표시된 전용 도로가 바다와 어우러지며 뻗고 있었다. 검은 바위와 바다 그리고 하늘이 손을 잡고 있었다. 거기에 시민과 관광객의 사색을 위한 공간도 함께 마련되어 있었다. 다락쉼터는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조성된 작은 공원이었다. 정자와 같은 시설물은 보이지 않았고 공원 구역 내에 기념비가 하나 서 있었다. 제1고뇌인 시해 불망비인데 내용은 읽지 못하고 출발했다. 곧이어 나타나는 다락쉼터 인증센터. 주변에 식당이 보이지 않아 애월읍 2.2km라고 말하고 있는 이정표를 따라가기로 했다. 식사는 지역 주민이 애용하는 곳에서 하고 싶어 애월항으로 들어가 식당을 찾았다.
먼저 도착한 아내와 자리에 앉았다. 전문 메뉴인 해장국을 먹으려다 제주도에 왔는데 하면서 해물뚝배기를 주문했다. 밑반찬은 깔끔한 맛이어서 좋았으나 주요 내용물인 해물이 가격에 비해 빈약했다. 주인도 미안했던지 9,000원인 가격을 8,000원에 계산했는데 8,000원도 싼 가격이 아니라는 생각에 그냥 잔돈을 받았다. 카드로 계산하려다가 비수기에 경영이 어렵겠다는 생각에 참았다. 다락쉼터부터 해거름 공원까지는 곳곳에서 절경을 볼 수 있었다. 곽지리에는 야자수가 줄지어 서 있는 이국적인 풍경이 있고 그 다음에는 검은 바위와 함께 펼쳐진 바다가 청순한 모습으로 나를 맞이하고 있었다. 인증부스에서 가깝게 쳐다볼 수 있는 곳에 자리 잡은 하수처리장은 건물의 외형이 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고전미를 갖추고 있었다. 인증부스에서 도장을 찍고 나오는데 하늘이 흐려지더니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했다. 제주의 서쪽 끝이라서 제주항에서보다 바람이 더 센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멀리 바다 한가운데 풍차가 있고 구름까지 배경이 되어주는데 전문 카메라와 실력이 아닌 것이 아쉬웠다. 지나가면서 보니 풍차는 바닷속에 기둥을 세워 설치한 것이 분명했다. 제주의 자전거길은 거의 해안도로를 따라 설치되어 있다. 하늘과 바다, 검은 바위가 어울리는 경관을 달리면서 감상하는 기분은 적절히 표현할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정도였다. 지구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자전거길이 또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면서 자전거로 세계 일주를 하게 되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다. 지역 경제에 커다란 기여를 하는 관광객들에게 밀려 중간중간 외진 골목길을 달리거나 이정표가 부실하게 설치되어 있어 애를 먹어야 하지만 자전거를 탄다고 자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천혜의 자전거길을 한 번도 달려보지 않는다면 나는 아마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았다. 이번에는 국토 완주를 한다는 목표를 세웠기에 이 길을 달리고 있지만 명절이나 국정일이 겹쳐져서 휴일이 여러 날 이어질 때 캠핑장에 텐트를 쳐놓고 제주의 구석구석을 라이딩하고 싶다는 소망이 새롭게 생겼다. 그때에는 한라산도 넘을 수 있을 것이다. 송악산 인증센터까지 가려고 했으나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 더 이상의 라이딩이 힘들었다. 그리고 위험하기도 했다. 컴퓨터와 세탁기의 사용이 가능한 숙소가 있어야 하는데 송악산 부근에는 둘 중 어느 하나도 가능한 모텔이 없었다. 더구나 가격이 굉장히 비쌌다. 보통 7만원. 모슬포항 부근을 검색하여 전화하니 컴퓨터를 비치한 모텔은 아예 없었고 그나마 세탁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하나 있기에 숙소로 정했다. D모텔 방이 좁았다. 더블 침대가 하나 있었고 그 외에 짐을 풀어놓을 만한 공간도 존재하지 않았다. 자전거를 밖에 세워놓으라고 하는데 전용 공간이 없어 안 된다고 하니 알아서 하라고 했다. 침대와 TV 사이에 겨우 세울 수 있었다. 생수 3병과 드링크 2병이 든 냉장고, 수건 3장이 비치되어 있었고 일회용품은 없었다. 칫솔과 면도기는 별도로 요구하여 받았다. 세탁기는 외부에 있었고 세제가 없었다. 따로 달라고 해야 했다. 헤어드라이어도 그리고 정수기도 물론 없었다. TV가 켜지지 않기에 리모컨을 가져가 건전지를 교체해야 했다. 가격 4만원. 자전거 여행자에게는 참으로 불편한 숙소라는 생각이 들었다.